평범한 서울의 도시 서민 가정에서 그냥 살았고 그냥 이사를 많이 다녔다? 그 정도 점수 맞춰서 그냥 그래도 이제 관심 있는 전공을 택해서 그냥 학교를 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기왕이면 관심 있을 법한 전공을 택한 것이 이제 정치학이었는데 현실 정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뭐 작동 원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한진중공업의 이제 최초의 민주노조 위원장이었던 박창수 씨가 안기부에 연행됐다가 의문의 죽음을 이제 당하는데 그분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이 이제 안양병원 영안실인데 장례식장인데 그때 당시에 백골단들이 장례식장 벽을 부수고 시신을 탈취해 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겨레 신문이나 또 대자보 등을 통해서 보면서 굉장히 기이함을 느꼈죠. 이게 사실인가? 특히 그 사진을 봤을 때 흔히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신문에 실린 사진이니까 더욱더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럴 수는 없는데 이런 장면은 마치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굉장한 비현실, 초현실 그런 한 장면 같더라고요.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전공 서적 이런 것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거리에서 우리 사회, 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의 비릿한 단면을 더 보게 됐던 것 같아요. 90년, 91년, 92년 그 즈음에 봤던 그런 사회적인 풍경들이 어쩌면은 그 이후에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시선 같은 것들을 형성해 시켜줬고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주 젊기도 했으니까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나도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뭐 좀 치기 어린 의무감 같은 거랄지 그리고 또 하나는 궁금함 같은 것도 있었죠. 이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무슨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도가 되어 가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겪어본 그 현장은 매스미디어가 알려주는 현장하고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에만 그 정보들을 의존하기가 싫었고 그런 현장에 직접 가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뭐 총체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나름대로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싶다 아니면 참여하고 싶다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뭐 불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매스미디어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된 것이기도 한 거죠. 매스미디어 역시도 시장에서 어떤 뭐 흔히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뭐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다랄지 공기다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게 됐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매체가 어떤 사람들의 편을 든다랄지 그리고 그 매체 역시도 사실 어떤 사건이나 정황, 사건들의 전후좌우를 다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매체의 한계 같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해주지 않는 것 아니면 그들이 놓치는 것, 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가서 보고 싶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글로 쓰는 기록이든 아니면 사진 같은 것들을 담는 그런 기록이든 제 나름의 어떤 목격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판타지, 낭만적인 어떤 그런 것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어떤 굉장히 큰 고통이고 인간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해소해 나가야만 하는 어떤 우리 민족의 지상 과제 같은 그런 낭만적인 수사들을 좀 제거하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약간은 치졸하거나 기이하거나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때 이제 키웠던 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정교하게 작동을 한다라고들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근데 실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허술하고 그 작동 자체가 오작동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분단이다. 그렇다면 나는 분단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나는 분단의 오작동의 그 풍경을 보여주면 맞는 것 아닐까. 그래서 뭐 제목 자체도 분단의 아픔 내지는 분단의 뭐 고통 아니면 분단의 악취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은 애매모호한 분단의 향기. 이 향기가 어쨌다는 거야.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저 자신도 약간은 이 작업에 대한 그 장면들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그 장면으로부터 약간의 저 자신도 거리두기를 하고 관람객도 보면서 뭔가 그냥 몰입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약간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좀 웃기고 한편으로는 불쾌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게 분단의 향기였고 그 생각이 사실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목을 그렇게 다른 것 역시도 사실은 얄미운 공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한글 맞춤법에 야릇한 공이라고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얄미움과 야릇함을 그냥 제가 결합해서 이제 우리말 사전에는 없는 말을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죠. 얄ը탄 공이라고. 그래서 이 공의 다양한 변화의 측면들, 뭔가 어쩔 수 없이 살아나가고 있는 그 평택 대추리의 농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싸워나가는 투쟁의 과정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을이 다 파괴되어가는 그것까지 지켜보고 있는 저 얄미운 공, 그것의 다양한 변화, 때로는 수풀에서 떠오르는 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골프공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주민들의 일상과 뭐 웃음과 분노와 울음과 이런 것들을 저 멀리서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 공, 그리고 이렇게 농사 지을 때도 있지만 말 그대로 저 공에 지금 진압경찰과 이 반대하는 시위대가 농민과 또 학생과 여러 가지 시위대가 같이 말 그대로 이 논밭 한가운데서 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진압봉과 이 뭐 강목과 이런 것들이 주거니 받거니 진짜 피 튀기게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 이 싸움의 원인은 저 공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영역을 확장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미군은 보이지는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이 보여주는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 야릇한 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1월 19일에 용산 4지구에서 그 철거민들이 막루를 세우고 농성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고단샤에 그 작업을 그거를 찍은 사진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19일이니까 한번 가보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갔다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추웠거든요, 그날. 그래서 철거민과 경찰이 좀 약간은 대치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일찍 이렇게 새벽에 임진각을 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벽 1시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계속 뭔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용산을 나갔다가 계속 대치가 이어지면 거기서 이제 임진각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한 새벽 3시쯤 이제 이 남일당 거기로 왔죠. 근데 이제 진압작전이 막 이제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6시쯤 넘어서 이제 대치가 이제 극한으로 이어졌고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바로 눈앞에서 화염이 치솟은 거죠. 그 모든 장면들을 바로 눈앞에서 찍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비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서 사진을 찍던 사람들도 저기 사람 있다라고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광주 역시 또 5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는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죽은 자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장은 산자의 풍경, 그리고 세 번째 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소에 관한 것들, 그 네 번째 장은 대화인데 저는 뭐 광주 출신도 아니고 또 제가 광주를 직접 겪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나는 광주에 관한 작업이 나의 마치 통가을에처럼 나는 느껴졌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한국 분단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 나가는 이유에 관한 대화가 이렇게 네 번째 장이고 다섯 번째 장은 일종의 제5의 공간, 전혀 광주 항쟁하고는 논리적으로는 관계없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장면,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는 딱 이렇게 일종의 수미상관을 이루게 되는 그 운주사의 석불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목 자체가 망각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주에 관해서 계속 기억한다 아니면 기억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망각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망각을 이제는 망각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기도 한다. 대체 그런 사회적인 참사, 사회적인 죽음에 대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기억 행위 자체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우스꽝스럽기도 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냥 거울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광주에는 숭고한 죽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보다는 광주에는 그런 어쨌든 간에 죽음이 있었는데 그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때로는 망각하는 우리들, 아니면 훼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에 대한 일종의 거울 보기 같은 작업으로 했던 게 이제 망각기계고 2012년에 그 개인전과 책을 냈던 게 계기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그 작업을 하고 있죠. 종로서 보안과 형사를 다룬 것들도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의 일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올해 작가상 때는 그것들을 좀 더 보다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사진이라고 하는 매체는 언제 발명되는지 시점이 딱 특정되는 매체이기도 하고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사람의 세계에 빨리 이제 이렇게 흡수되고 확장되어서 오늘날에는 사진 없는 세상은 이제 생각도 할 수 없고 아주 유능한 매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 사진이 그 사진의 이면 그리고 특히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진의 이면 특히들 우리는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지는 사진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담고 있다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기도 하고 그걸 또 자연스럽게 오늘날에는 의심하기도 하는 그런 사진들의 작동의 현장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유능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무능한. 그래서 제목 자체를 이제 유능한 풍경의 젊은 뱀이라고 했던 것이 젊은 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교활한 매체 사진을 뜻하는 거죠. 좋은 살인을 작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어느 날
신문 기사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그 공군사관학교 4학년 학생이 자기의 블로그에 F-15K, 그때 당시에 2009년인가? F-15K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F-15K 너는 참 좋은 기계인데 가끔은 네가 살인 무기로도 보여. 어쩌면 나는 무거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자기 자신의 고민을 담은 블로그를 쓰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왜 그게 상식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선의로 쓴다라고 생각했던 사진으로도 누군가를 망신 주거나 사회적으로 타살을 하거나, 아니면 물론 당연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진기를 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게 좋은 기계라는 거는 차치해 두더라도 이 좋은 기계로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게 당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공군사관학교 4학년 학생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는 달랐다는 거죠. 여기 역시도 이 카메라의 작동법이 나오는데, 여기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블랙호크에 들어가서 기관총을 막 쏘라고 쏘는 거를 아빠가 찍죠. 그럼 대부분의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누구누구야 대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아빠를 보고 쏘라고, 아빠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총알이 안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흔히들 이제 카메라의 작동 방식과 총의 작동 방식을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겨누고, 또 매거진, 필름을 장착하는 것도 필름도 매거진이라고 하고 총알을 장착하는 것도 매거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품의 용어를 또 공유를 해요. 작동 방식에 있어서도. 그래서 아빠도 총을 쏘고 아이도 총을 쏘고, 아빠도 겨누고 아이도 겨누고, 그러니까 이거가 일종의 총 대 총, 쏴 대 쏴, 실제로 작동하면 헉 대 헉이 되는 이런 풍경들, 조금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호기심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된 그것에는 어떤 확신하지 못하는 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호기심이라고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안테나를 계속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안테나가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안테나를 세우는 것, 특히 이제 수신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발신 안테나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그래야만 작업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저 역시도 항상 큰 과제가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거였고, 이번 작업을 발판으로 다음 작업을, 그것이 의미적이건 아니면 경제적이건 이번 작업을 한 발판으로 삼아서 다음 작업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왔으니까, 그 다음 작업을 계속 밀고 나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테나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설령 좀 힘들지라도 그런 길을 이제 택한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예.